안녕하세요, 변정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슬럼프라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슬럼프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항상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때는 그들의 곁에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작곡가들이 삶에서 큰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음악으로 담았던 작곡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큰 위로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릴게요. 이 곡 들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장엄한 느낌도 있고 뭔가 뭉클한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 함께 드시죠. 이 작품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라는 작품이에요.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 작곡가인데요. 그는 젊은 나이에 아주 큰 성공을 이루게 돼요. 하지만 좋은 시기가 있으면 안 좋은 시기도 뒤따라오는 법. 라흐마니노프가 한참 정말 잘 나갈 때 그가 심혈을 기울여 쓴 세 작품 모두가 줄줄이 비난을 받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난 이제 작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는 몇 년간 어떠한 음악도 작곡하지 못하고 있다가 스스로 정신과에 들어가서 나 정신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어떠한 약물로도 그의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었고 다시 작곡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니콜라이 다알 박사라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다알 박사는 자신이 어릴 때 첼로를 연주하기도 할 만큼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잘 나가는 라흐마니노프가 더 이상 작곡을 못하겠다고? 아유, 이런 안타까운. 그러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는 약물요법이 아닌 자기 최면요법으로 이렇게 라흐마니노프에게 주문을 하죠. 당신은 최고의 피아노 협주곡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는 나는 최고의 피아노 협주곡을 쓴다. 나는 최고의 피아노 협주곡을 쓴다. 이걸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이게 시키게 돼요. 이렇게 다알 박사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에 라흐마니노프는 다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하게 되고 이 곡으로 그는 다시 재기에 성공하게 되죠. 그 곡이 바로 여러분이 방금 들으셨던 그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곡의 1악장이 굉장히 장엄한 느낌이었는데 2악장은 굉장히 평온하고 아름다워서 영화음악에도 OST로 쓰이게 되고요. 아주 잔잔한 배경음악으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말하면 바로 아실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박성호 씨가 오빠 만세 라고 불렀던 곡 기억나시나요? 에릭 카멘의 히트곡 All by Myself라는 작품이 사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생각보다 클래식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기저기 익숙한 곳에 많이 쓰였다는 거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어머나 내가 들었던 오바만세가 라흐마니노프였다고 오늘 아마 처음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는 이렇게 재기에 성공해서 음악 생활을 계속 펼쳐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최고의 피아노 협주곡을 썼어요 라는 상황이 돼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 작품을 니콜라이 다알 박사에게 헌정하게 되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곡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클래식은 이런 느낌이야 라는 곡과 전혀 다른 곡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곡가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작곡가인 피아졸라라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음악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작품은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라는 작품이에요. 엥? 탱고가 클래식이라고 무슨 소리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피아졸라가 어떻게 탱고를 클래식화 시켰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열정의 남미라고 하면 탱고 바로 떠오르시지 않나요? 저 악기는 피아노도 아니고 바이올린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상한 악기를 가지고 저게 아코디언도 아니고 저게 반도네온이거든요. 탱고에 무조건 들어가는 악기가 바로 반도네온이에요. 피아졸라는 어릴 때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 근처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아버지가 반도네온, 아까 말씀드린 탱고에 꼭 쓰이는 그 반도네온, 그걸 연주하시고 자신도 그걸 배워서 연주하고 있었죠. 사실 피아졸라는 아주 훌륭한 클래식 작곡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작곡 콩쿠르에 나가서 전체 대상을 받게 되면서 국가 지원금을 받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답니다. 피아졸라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프랑스에 가서 너무나 유명한 음악 교육자이자 작곡가인 나디아 블랑제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자신이 지은 곡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여기는 라흐마니노프, 여기는 스트라빈스키, 도대체 피아졸라는 어디 있는 거니? 라고 굉장히 크게 꾸중을 하세요. 피아졸라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나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 쓴 건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혹평을 하시니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디아 블랑제가 질문을 하죠. 그래 피아졸라, 네가 장학금 받고 여기 온 것까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너 생활비는 어떻게 보니? 라고 물어봐요. 사실은 제가 밤무대에서 반도네온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돈 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나디아 블랑제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탱고 그게 바로 피아졸라지. 그래 네가 탱고로 클래식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작곡 기법을 다 전수해 줄게. 그럼 너는 탱고를 클래식화 시켜서 세계 최고의 너 하나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작곡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혹독하게 작곡 기법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탱고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기에는 남녀가 함께 추는 정열적인 춤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탱고는 남자들끼리 추는 춤이었어요. 부둣가에서 아내와 아가들을 다 놔두고 원양어선을 타고 돈 벌러 왔던 그 선원들이 그 서러움을 달래면서 남자들끼리 끌어안고 췄던 것이 탱고였거든요. 그래서 피아졸라에게 탱고는 하층민의 문화라는 생각, 그래서 뭔가 클래식과는 좀 거리가 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디아 블랑제 선생님께서는 아니야, 탱고 그 속에 네가 있어. 그걸 네가 클래식화 시켜봐 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나디아 블랑제 선생님은 피아졸라만이 가지고 있는 색채를 찾아주셨고 그것으로 자신의 음악을 펼칠 수 있게 안내해 주셨죠. 피아졸라의 음악을 들으면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보고 자랐던 부둣가의 그 어른들의 그 남자 선원들의 서글픈 애환 이런 것들이 음악 속에 담겨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음악을 내 음악에는 휴머니즘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힘든 시간들이잖아요. 그 힘든 애환을, 고통과 아픔을 음악에 담았기 때문에 내 음악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고 그 음악은 모두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나디아 블랑제 선생님께 열심히 배웠던 탱고를 클래식화시키는 이 방식을 잘 만들어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는 이것을 그전까지의 춤을 추기 위한 탱고, 즉 발을 위한 탱고가 아니라 내 탱고는 귀를 위한 탱고라고 얘기하면서 누에보 탱고, 즉 새로운 탱고라는 장르를 개척해서 안내해줘요. 그런데 그곳에서 원래 정통 탱고를 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타국의 음악을 퓨전시켜가지고 우리의 원래 민족성이 담긴 탱고를 네가 망치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그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고향에 있지 못하고 전 세계를 자신의 탱고 팀들과 함께 돌아다니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피아졸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 누에보 탱고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요. 사람이 지칠 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땐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 용기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 왜? 난 지금 너무 지쳐 있으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나기가 참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때 라흐마니노프에게는 니콜라이 다알 박사가 있었고 피아졸라에게는 나디아 블랑제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렇듯 여러분께도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내 손을 잡아주는 그런 존재가 주변에 있으신가요? 만일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가장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따뜻한 위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용기를 주었던 라흐마니노프와 피아졸라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음악들이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올게요. 감사합니다.